앞 페이지에서 재련 그리고 제강 재성과 제강을 이야기하면서 왜 순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재선을 하고 제강을 하는 그 사이에 순철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암석에서 바로 뭔가 금속 성분을 뽑아내는 게 재련인데 그 재련은 일단 탄소가 굉장히 많은 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강을 하면 탄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순철은 탄소가 굉장히 적잖아요. 다른 불순물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순철이라고 해서 순서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강철, 그러니까 강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철에서 정말 가혹한 불순물 제거 과정을 거쳐서 순철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강철을 한 번 더 순도를 높이는 게 순철이지 순철이 탄소가 적다고 해서 강철보다 순서가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순철은 순수한 철, 그러니까 불순물이 적은 순수한 철을 의미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순물이 완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철도 어느 정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금 있는 불순물이 순철의 성질에 영향을 만약에 끼친다. 그러면 어떠한 불순물이 어떠한 양 또는 정도로 성질을 좌우하냐에 따라서 순철도 조금 분류됩니다.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암코철, 전해철, 카르보닐철 등으로 분류가 되고요. 정말 불순물을 완전 없애가지고 순도를 엄청나게 높인 그러한 철,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철이 있다면 그것을 고순도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순철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순철의 변태.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온도에 따라서 고상에서도 그 구조가 변하는 그러한 변태, 상변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온도가 시간의 진압에 따라서 이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잖아요.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X상에서 고상이 되는데 처음에는 델타철, 그 다음에 감마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도 완전 거울처럼 똑같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올라갈 때 상이 변하는 온도와 내려갈 때 상이 변하는 온도가 조금 다르더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요선 델타철이 감마철이 되는 이 상변태 온도, 이 온도는 내려갈 때는 1401도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1410도예요. 조금 높다는 것이죠.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온도가 완전 일치하지는 않더라. 자, 요게 참고 삼아 알아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자, 처음에 이 리퀴드 이렇게 X상에서 처음에 고상이 되는 이 델타철이 되는 이 온도가 여기 1535도로 적혀 있죠. 자, 이 온도는 이름이 있어요. 녹는 점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녹는 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또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도 녹는 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녹는 점 말고 상이 변하는 이 상변태 온도에도 이름이 있을까? 자, 순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델타가
감마가 되는, 델타 철이 감마가 되는 이 첫 번째 높은 온도, 얘를 A4점이라고 해요. 물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온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도, 자,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두 개 합쳐서 뭉뚱그려서 A4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 감마가 알파가 되는 이 온도를 A3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알파지만 이거는 매그네틱, 넌 매그네틱이죠. 이거 매그네틱. 그러니까 자화될 수 있는 성질이 있냐 없냐가 변하는 자기 변태, 산변태가 아니고 자기 변태 구간이라 그랬죠. 이 시점을 A2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마 몇 페이지 후에 A3점에 관련돼서 뭔가 연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A3점이라고 하면 이 온도를 이야기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점들을 순철에 관련된 성질로서 좀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철의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철이라는 재료가 사용되는 곳은 좀 강한 그러한 재료의 성질이 필요한 곳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순철 같은 경우에는 철 중에서, 그러니까 강철이라든지 뭐 선철이라든지, 굳이 철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한다면 순철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약한 편이에요. 뭐 순철이 뭐 나무보다 약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철의 형태에 비해서 좀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주 큰 강도가 요구되는데 보통 철이 고려가 되는데, 그러면 순철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겠죠. 자, 반면 순철은 연성 및 전성, 즉 잘 늘어나고 잘 펴지는 성질이 있어요. 자, 잘 늘어나고 잘 펴지는 성질이 있는 더 큰 금속이 있거든요. 근데 꼭 철이어야 하나. 그래서 순철은 아주 큰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순철은 용접이 좀 잘 돼요. 자, 용접이 잘 되는 게 정말 큰 매력일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순철의 화학적 성질은 산화가 다른 형태에 비해서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산화가 잘 된다는 말은 녹이 잘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산화철이 잘 된다. 즉 녹이 잘 쓴다. 근데 산화철이 나중에 우리가 비철금속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알루미늄 표면이 산화가 되면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화된 알루미늄 막은 산소의 침투를 좀 막아요. 그래서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알루미늄은 딱 잘라 놓으면 그 표면이 산화가 되면서 알루미늄을 산화가 잘 안 되도록 막아줘요. 더군다나 산화된 표면이 잘 부스러지거나 잘 탈락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화된 그 표면이, 그 막이 뭐랄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작용을 해요. 근데 철의 산화막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아요. 일단 철의 산화막은 산소의 침투를 그닥 방해하지 않아요. 침투가 오히려 더 쉬운 형태로 만들어져요. 원래 있던 철보다. 자, 그리고 산화막은 잘 부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산화막이 매우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부실어진 가루 같은 거 몸에도 안 좋아요. 자, 그래서 화학적 성질로 따지자면 순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나빠요, 그죠? 기계적 성질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철이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강철, 주철은 많이 쓰이지만 순철은 그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자, 굳이 어디에 쓰인다? 쓰이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쓰일까? 순철은 투자율, 즉 자석에 잘 붙고 자석이 잘 되는 성질이 높아가지고 변압기, 철심, 전자석 등에 사용된대요. 자, 변압기 안에 어떤 전선 같은 걸 이렇게 감는 게 있거든요. 그걸 철심이라 하는데 그 철심 또는 전자석 등을 만들 때 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철을 사용할 거면 그게 순철이면 이러한 목적에는 좀 더 잘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계적 강도가 낮아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구조형 기계제로. 구조라는 게 뭐 어떤 틀을 유지하는 거, 외력이라든지 힘으로부터 저항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구조형이라 그러는데 그런 재료에는 물론 나무라든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왕 철을 쓸 거면 강철 쓰면 되지 굳이 순철 쓸 이유는 없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